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이 전기차는 아무나 만든다. 전기차 기술은 별게 없어서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이걸 뭐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엔지니어 분들을 비롯해서 전기차의 구조적인 그런 기술적인 특이점을 아시는 분들이 가장 답답하고 속된 말로 속 터지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전기차는 아무나 못 만듭니다. 아무나 만들 수 있는 전기차는 아주 완성도가 낮고 또 수준이 떨어지는 그럭저럭 자동차 형태를 한 그저 그런 전기차는 누구나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구조가 내연차만큼 복잡하고 제어해야 되는 불안정성이 그만큼 요소들이 적기 때문인데, 그런데 전기차를 오랜 시간 동안 고출력을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로 이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전기차, 내연 자동차의 만족도를 크게 뛰어넘으면서 편의성, 그리고 쾌적성, 또 경제성까지 다 확보하는 전기차는요, 정말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공학적으로 복잡한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터리를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연 자동차는요, 연료를 계속 보충을 합니다. 연료 탱크가 최소 45리터에서 100리터까지 승용차 기준으로요. 그러면 연료를 소모하면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연료가 다 떨어지게 되면 다시 주유를 해서 공급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는 게 지금까지 자동차를 사용했던 패턴인데, 전기차는요, 수백 개 혹은 수천 개로 이루어진 전지를 모듈 팩으로 해서 배터리를 구성을 합니다. 배터리 팩으로 만들어 놔요. 그럼 이걸 언제까지 쓰느냐? 배터리 팩에 이상이 생겨서 교체를 하지 않는 한 차가 폐차될 때까지 사용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배터리는 다 소모가 됐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전력을 충전을 해서 그 배터리에 실려있는 화학 구조를 통해서 전자의 이동으로 부하를 만들어서 계속 충전 방전을 1000회, 1500회 막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한 번 만들어진 배터리는 10년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전력 단위를 생각해 보세요. 적어서 좀 얼마 탑재되지 않았다고 하는 게 50kWh고요. 좀 크게 되면 110kW, 120kWh까지 갑니다. 평균 잡아서 한 80kWh의 배터리 용량을 평균으로 볼 수 있는데, 이 80kW 이 전력은요, 이 H가 붙으면은 시간당 80kW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용량이 들어간다. 다 아시죠? 80kW면요, 4인 가축 기준으로 평범한 가정에, 보통의 가정에 20가구 정도 되는 그런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소형 빌라? 아파트? 네. 엄청난 양입니다. 이걸 배터리에 저장을 해서 하루에도 한 번씩 막 충전하거나,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은 이게 충전됐다 빠졌다 이걸 다루는 에너지원이 배터리입니다. 그걸 10년간 반복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80kW나 되는 엄청난 전력을 저장했다, 다시 말해서 충전했다, 방전했다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며칠 혹은 몇 달이 아닌 10년 혹은 그 이상 80kW나 되는 전력을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며칠에 한 번, 많게는 하루에 한 번씩 충전, 그리고 방전을 반복하는 이 과정을 10년간 반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은 이온화, 여러분 이온화라는 게 전기적 성질을 띠는 겁니다. 마이너스 전하든 플러스 전하든 전하를 잃어버리게 되면 전기적 성질을 띠거든요. 그리고 리튬이라는 것은 전자를 잃어버리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니까 이 전자를 잃어버리기 위해서 그 전자가 떨어져 나갈 때의 부하가 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불안정한 구조를 바탕으로 에너지를 내는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고, 더군다나
4인 가족이 20가구가 쓸 수 있는 그 전력 단위를 반복해서 10년간 계속 충방전을 하는 이 배터리가 그 과정에서 단 한 번의 화학적인 불안전성 없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10년간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건 공학을 좀 이해하고 관련 기술을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않은 신세계 중의 신세계입니다. 거의 결론이 이렇게 기술적인 특이점과 전기차 형태가 나와서 그렇지, 이거 한 20년 전만 해도요, 이건 미라클, 기적입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기술적인 특이점이 지금 현실로 벌어지고 있고, 이게 미래 모빌리티 시장으로 발전할 것이다 라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자동차 기업들이 여기 역점을 두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년간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이 부분에서 놀라운 퍼포먼스와 역량을 보여줬고 그 결과물을 냈는지, 우리는 여기에 정말 경탄해야 되고 박수를 쳐야 되고 이렇게 놀라운 결과물에 열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통계로 확실하게 증명되지도 않았고 위험성이 내연차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자극적으로 전기차를 이용하다가 잘못되면 타 죽는다, 위험하다, 이건 문제가 어마어마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위험천만한 물건이다라는 워딩을 하는 거 정말 교묘하고, 그래도 인류의 어떤 모빌리티의 미래 발전, 이 거국적인 흐름에서 놓고 보면 파렴치한 짓 아닌가요? 자, 왜 이런 워딩을 하냐면 간단합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죽는다 그러면 멀쩡히 가다가도 뒤돌아보고 귀가 쫑긋해지고, 예, 손털이 막 곤두설 정도로 사람들은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죽는 것 중에서도요, 타 죽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소름 끼쳐합니다. 왜? 죽을 때 가장 고통을 받으면서 죽는 게 불에 타 죽는 거거든요. 피부가 막 타들어가고 지방층까지 손상되면서 녹아내리는, 이거 상상만 해도 막 소름이 쫙쫙 끼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심 없는 사람들도요, 집중하게 만들어요. 예전에는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시대였는데 지금은요, 사람들의 시간과 관심을 뺏어서 돈을 버는 시대예요. 인플루언서, 또 소셜 네트워크, 다 뭘로, 플랫폼 비즈니스가 뭘로 돈을 버냐면요, 사람들의 시간을 점유해서 돈을 법니다. 그 시간이 곧 돈이에요. 왜? 그 시간을 점유하면 많이 할수록 그 시간을 바탕으로 다양한 광고 플랫폼이라든지 또 상품에 대한 어떤 판매, 유통,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의 관심과 시간을 점유하는 게 곧 자본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걸 붙잡아두기 위해서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소재가 없어요. 미래 전기차, 앞으로의 자동차의 방향, 자동차는 사람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가운데서 전기차가 앞으로의 방향성이라고 하는데, 그 전기차는 배터리에서 화재가 날 수 있는데, 배터리 화재가 나면 이게 길게는 몇 시간씩 혹은 10시간 이상도 불이 지속되면서 불지옥이 된다더라. 그리고 전기차가 전원이 끊어지게 되면 문도 열 수가 없어서 사고를 당한 사람은 꼼짝없이 그 안에서 타 죽는다더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죽는다더라. 이것보다 사람들의 관심과 시간을 뺏을 수 있는 워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전문성이 없는 그런 언론인들이나 기자들이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연차가 지금 화재율이 전기차 10배가 넘어요. 그런데 이거 통계적으로 이거 분석 안 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불이 몇 번, 얼마나 빈도가 높게 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흉악하게, 얼마나 크게 나느냐. 그리고 앞으로는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럴지언정 전기차가 더 노후가 되면 그때 진짜 폭탄처럼 뻥뻥 터질 거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럴싸하잖아요. 더군다나 아무도 경험해보고 통계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으니까 이렇게 주장해도 사실
데이터화되지 않은 그런 결과를 놓고서 우리가 설왕설래를 할 수는 없고 반박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이게 밀파만파 번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내용들은 한번 퍼지면은요, 바로잡기가 힘들어요. 선동은 쉽지만 그 선동을 바로잡는 데는 선동에 필요한 힘의 10배, 100배가 들어갑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자, 배터리는요, 여러분들이 그 엄청난 전력을 저장해서 이 차가 폐차될 때까지 10년간 그 이상을 사용해야 되는,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보지 않았던 에너지원입니다. 다뤄봤다고 해도 소형 전자제품이라든지 기껏해야 뭐 노트북, 태블릿, 뭐 산업공국 이런 데서는 사용했지만 80kW, 90kW, 배터리 용량으로 따지면 뭐 100kWh 이런 용량을 써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전자제품도 10년 쓰잖아. 그 전자제품의 소비 전력을 한번 보세요. 1kW 넘어가는 것도 없어요. 1kW 넘어가는 것들, 다시 말해 1000W 넘어가는 가전제품들은 전열기, PTC 히터라든지 아니면 고급, 최고급 고출력 오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외에는 다 뭐 전자레인지가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헤어드라이기 이런 것들은 넘어가지만 일반적으로 뭐 다 200W, 300W 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도 사실 10년을 사용하게 되면 노후화가 돼서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배터리는 그의 뭐 100배, 200배, 몇백 배에 해당하는 전력을 다뤄야 됩니다. 10년 동안 아무런 그 화학작용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건, 앞으로 그걸 빈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위험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안정화시키는 게 그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지, 완벽하게 제어를 하는 건 인간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불이 나는 게 문제다 그러는데, 그래서 문제라 그러면 화재, 뭐 아파트, 주택, 공장, 주차타워, 얼마 전에 부산에서도 뭐 주차타워에서 막 엄청난 화염에 불이 났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터널의 방음벽에서 화재 나는 거, 이런 것들도 그러면 다 문제라서 이거 그럼 불 나니까 없애야 되는 건가요? 그럼 사람들이 그 공포에 떨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그 화재를 예방하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화재가 안 나야 되지만 화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 됐을 때 위기 대처 매뉴얼, 그리고 화재를 빠르게 진압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고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내연차를 그동안 이용하면서 한 해에 130만 명의 사망자가 평균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된 게 약 비중으로 따지면 8% 정도 비중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계산하기 좋게 한 10%라고 치면 전기차의 사고나 화재로 매년 13만 명이 죽어야 비율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전기차 화재로 얼마나 사망을 했고 얼마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 기사나 통계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전기차 사고는요, 대서특필됩니다. 그리고 몇 명이 죽었다, 너무나 명확하게 기사화가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13만 명, 아니 13,000명, 아니 1,300명이라도 죽고 있나요? 이런 통계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위험이 과소평가돼도 안 되지만 침소붕대되는 건 더 위험한 겁니다. 그건 불안감을 통해서 사회적인 혼란과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방향까지도 틀어버릴 수 있는 중대한 결과로도 잘못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전기차를 통해서 이룩한 엔지니어들의 업적은요, 정말 엄청납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빨리 발전할 줄 몰랐고 기대도 안 했어요. 과거에 상상만 했습니다. 전기의 배터리에 전력을 저장해서 뭐 RC카처럼 뭐 장난감처럼 이런 시대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 전기 모터의 그 열 효율, 진짜 이거 대단한데, 즉각적인 그 토크의 반응성, 정숙성,
야, 이걸 자동차에 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만 했었어요. 근데 배터리, 전력을 저장하는 에너지원이 해결이 안 됐고 그 엄청난 단위, 자동차 1.5톤이나 2톤 뭐 이런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빠르게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려면 전력 단위가 진짜 일반 가정의 몇십 가구에 해당하는 전력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불안정한 화학의 작용 그런 현상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 차가 폐차될 때까지 잘 제어할 수 있을까? 기술의 핵심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 가능하지 않을걸? 했는데 지금 그게 현실화되고 있으니까 저같이 내연차에 매료된 사람도 전기차 기술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이게 된다고? 이게 이제 미래로 다가왔다고? 정말 가슴 벅찼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위험성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에 저는 더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걸 연일 요즘 전기차는 뭐 폭탄이다, 불덩어리다, 뭐 불지옥이다.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이건 무지를 넘어서 무슨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담합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작정이라도 한 무슨 의도가 분명히 있어서 이러는 거지. 사실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 기술의 핵심 그리고 전기차가 얼마나 지금 기적적인 발전을 이뤄나가고 있고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극적으로 바꿔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핵심을 아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전기차 화재는 위험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줄여나가야 되고요.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없도록 빠르게 대처해야 되고요. 전기차는 내연차와 달리 한번 화재에 휩싸이게 되면 제어하기가 어려우니까 내연차보다 훨씬 더 낮은 화재 비율로 제어가 돼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코나 EV 난리가 나서 1조가 넘는 리콜 비용이 들어간 초유의 사태였는데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코나 EV 화재 건수가 몇 건인 줄 아세요? BMW 화재 건의 반도 안 됩니다. 15건? 이게 다예요. 내연차가 국내에서 1년에 대한민국에서만 5,000대가 불탑니다. 그 중에서 전기차 몇 대 불타고 있죠? 여기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좀 화재 빈도가 높습니다. 저희가 매번 강조했듯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발화원이 2개예요. 내연차와 전기차. 이게 합쳐지니까 더 화재의 빈도가 높아지는 거고 가능성이. 그리고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전기차 배터리와 좀 특성이 다릅니다. C레이트가 높아서 슈퍼캐패시터를 통한 버퍼 확보에 더 주력한 배터리라 1kWh당 셀만 한 180불 정도 됩니다. 훨씬 비싸요. 그래서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일반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달라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일반 하이브리드는 EV에 분류가 안 되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가 EV에 합산돼서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의 화재 비율은 실제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거의 90% 이상 범위를 차지하는데 이것 빼면 훨씬 더 낮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간을 딱 내서 구글 얘기해서 전기차 화재를 한번 다 검색해 보십시오. 최근 10년간 몇 건의 화재가 기사화됐는지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거밖에 불이 안 났어? 통계에 집중하십시오. 완벽하게 위험을 제어할 수 있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위험 요소를 피해 나갈 때, 또 특정한 어떤 위험을 경고할 때 우리는 통계라는 걸 참조를 해야 됩니다. 현재 전기차는요, 순수 전기차만 놓고 보면 내연차 대비 화재가 날 빈도가 40분의 1이 안 됩니다. 하이브리드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다 합쳐도 내연차 불나는 거에 10분의 1 정도에 못 미칩니다. 이 정도 되면요, 안전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의 화재가 잘 제어되고 있고 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앞으로 이거보다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서 탈출하기 어려운 거는요. 자동차가 전자적으로 제어가 되다 보니까 도어라든지 그 외 편의장치가 전자제어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내연차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내연차도요. 도어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형태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 처음 접하는 사람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차에서 불나서 구하려고 할 때도 우왕좌왕하는 건 똑같아요. 전기차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전기전자로 제어되는 편의장치 구성상 지금은 그런 구조가 자동차에서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전기차나 내연차나 그 위험 요소가 똑같은데 전기차만 그렇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겁니다. 전기차에서 배터리 전원이 끊어지더라도 보조 전원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페일세이프 엔지니어들이 이걸 가장 중요하게 해놓습니다. 그 어떤 전기차도 불이 나서 전원이 끊어졌는데 문을 못 여는 차는 없습니다. 이건 내연차나 전기차나 동일해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사용법을 몰라서 사고를 겪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생존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건 관련된 사실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없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 구조적인 답, 전기차기 때문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지가 어느 환경이든 다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안전에 관한 건 챙겨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걸 몰라서 죽었으니까 네 탓이야 라고 하는 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책임 전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안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 스스로가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스스로가 나태해진 겁니다. 생명은 지키기 위해서 정보와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걸 안 해도 된다. 그걸 남이 다 해줘야 된다. 이러면 생존율은 낮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다 남 탓이나 다 기술 탓이나 다 특정 플랫폼 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전기차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전하고 편의성이 높고 경제성이 높고 그러면서 효율적인 완성도가 높은 전기차는 저는 대단히 빠르게 발전해 왔고 그 결과물이 지금 기적과도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좋아질 거고 전기차에서 불이 날 확률은 더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타 죽는다, 지옥불이 된다, 사람이 고통스럽게 사망한다 이런 워딩으로 더 이상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의도는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위험을 잘 다루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은 에너지원일수록 위험 요소가 높거든요. 과거에 가솔린을 자동차의 연료로 쓰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베르타 벤츠, 베르타 링거가 마나임에서 포츠하임까지 벤츠 몰래 두 아들을 데리고 친정 나들이를 페이턴트 모터바겐 타입 3를 가지고 약 100km를 주행하다가 연료가 떨어졌을 때 약국에 가서 벤젠 있는 거 다 주세요. 그때 약사가 아니 빨래거리가 그때는 나프타, 벤젠, 휘발유 이런 것들을 빨래, 세제용으로 썼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동차 같은 기계에다가 막 넣는 말이에요. 그 당시 자동차라고 해봤자 마차 아니면 증기기관이었는데 거기에 넣으니까 사람들이 다 미친 여자 아닌가라는 시각으로 봤습니다. 헨리 포드가 에디슨 전자회사에 다니면서 가솔린으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면 어떨까요? 라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제가 미쳤구나. 버리는 가솔린으로? 그 위험한 가솔린으로? 다 터져 죽으려고? 130년 동안 그 위험한 가솔린을 우리 인류는 엄청나게 정말 기적적으로 잘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환경 오염, 지속 가능한 발전, 온난화 이런 이슈들이 이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자 우리는 이것보다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에너지원으로 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 배터리를 고안했고 이것도 드디어 내연 자동차에 준하는 성능적으로는 더 월등하게 만들어내면서 화재율은 몇십 분의 1로 지금 줄여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기적인데 마치 베르타 벤츠의 벤젠을 페이턴트 모터바겐에 집어넣었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무리한 사람처럼 헨리 포드가 가솔린으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 겁니다라고 했을 때 미쳤구나라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론으로 여러분들 남으시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뭐 그런 사람이 되던 아니면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기술에 좀 더 시간을 두고 둘립에 만지면서 지켜보자라고 합리적인 생각을 유지하시고 혹은 이 기술에 매료가 돼서 이 기술을 좀 더 공부하면서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눈부신 업적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는지 같이 보좌를 맞추시던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할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